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사상이 지구촌에 난무하고 갖가지 선사법사가 우리 지구촌 시민들을 현혹하는 혼돈의 시대, 영혼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영혼의 광명을 주는 다석 공부방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형 시리즈 제 41장입니다. 오늘도 한자로 읽은 다음에 쉬운 한글로 풀이를 하고 김성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어입니다. 기차, 치곡, 공릉, 유성, 성죽형, 형죽저, 저죽명, 명죽동, 동죽변, 변죽화, 유천하지성, 위능화입니다. 한글입니다. 그 다음엔 가장 곡진할 것이니 곡진하면 참되고 참이면 꼴되고 꼴이 배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밝고 밝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갈리고 오직 온누리 가장 참여해야 되게 한다 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기차 치고 쉽지 않아요. 기차라는 것은 그 다음이란 뜻이죠. 예. 우리가 앞장에서 말한 지성 다음. 그렇죠. 40장에서 이야기한 지성 다음에 네, 이제 기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곡이다. 바로, 예, 치곡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치곡이라고 하는 건 아직 원만에는 못 이른 단계. 못 이른 단계. 또한 아직 지성이 환하게 밝아지지 않았지만 지성이 밝아진 성인을 경모하는 공자의 제자들 같은 일을 이제 치곡이라고 합니다. 치곡 아주 독특합니다. 네. 지성은 그 어를 받아서 성인이 된 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지성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어를 받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이제 치곡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치곡을 곡진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진이라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곡자라는 것은 구불곡자. 예, 이 치곡에 좋은 본보기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주리반득의 제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는 참 가장 어리석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만큼은 지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뭔가를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리반득은 부처님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벗어놓은 신을 가지런히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신발 챙기는 건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죠. 보통 몇백 명씩 되는 제자들의 신을 가지런히 챙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집안 식구들 신발 챙기는 걸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몇백 명 또 몇천 명이 된다면은 그 신발 챙기느라고 어디 허리 한번 제대로 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수백 명의 신발을 또 냄새 나는 신발. 그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한 거죠. 네.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 주리반득이 이제 치곡한 이유죠. 그리고 나서는 그런 이제 남들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을 지극정성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깨달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지극정성을 다해야 된다. 하찮은 일이 하찮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미운 사람이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주 못 배운 아주 밑에 사람이었습니다. 마부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주군이 식사하고 나오고 기생집에서 술 먹고 나올 때 그분의 집신을 품에 안고 있다고 따뜻하게 해서 그게 아주 하찮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일본의 천하를 통일하는 그렇습니다. 이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약간 다른 비유일 수 있겠지만 같습니다. 주리반인데 공자님의 제자가 신발 아주 신발 수백 명 걸 반드시 정리하는 그걸로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북한산 올라가는 거는 길이 수백 가지가 있지만 정상에 가면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정성을 다하면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리의 정상에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공자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곡부라고. 곡부. 치프. 예, 중국어 잘하시는데 치프 맞습니다. 중국 곳곳에 사람들이 이제 공자에게 배우고자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치곡이란 치프, 곡부의 다다름을 뜻하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러 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은 아까 공자고. 예.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다다른 건 치곡이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 같아요. 곡부, 치곡.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자주 갔는데 한 2번 갔어요. 앞으로 곡부 쪽에 그 관리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깜짝 놀랄 당신들이 공자 사상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다석사상에서 나오는 지극과 치극의 치곡의 원리를 깨우쳐서 그런 차원의 공자를 제대로 알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단순히 눈의 관광이 아니고 정신의 관광, 영혼의 관광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 산동성 곡부를 올 거다. 네. 이 말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을 또 설명해 주시죠. 공능유성이라고 하죠. 치곡하게 되면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어 이제 그렇습니다. 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성, 참이 있으면 형이 배고, 꼴이 배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밝고 명, 밝으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갈리고 갈리면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인격 형성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아니라 초자이며 성이 형성되어 저명해지면 재나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짐승에서 지인용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인도의 경전 만우에는 스승을 찾아갈 때는 짐승이었는데 12년을 배우고 나올 때는 지인용의 사람이 된다고 했죠. 오직 하늘 아래 성령인 지성이 있어서 짐승인 우리 탐진치의 짐승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형 23월은 수성을 가진 사람이 얼을 지닌 얼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잘 설명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그 변해가는 과정이 그 시무도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걸 보면 시부도, 시부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10가지 과정을 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소가 아니고 내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화까지 되는 거죠. 그죠? 변을 통해서 마지막에 화까지 되면 우리가 참사람, 올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3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구불곡자만 생각했는데 그 구불곡자 속에 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능유성. 그러니까 지성의 사람, 영적의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치곡인데 그 지성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제자들이 치곡인데 치곡이라는 뜻은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 다다랐다 치곡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제는 학교에 지식에 매이지 말고 선생님에게도 잘 공경하고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뢰 스승,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아야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성인으로 따르면 하여간 김수환 추경, 법정 스님, 또 더 오래 보면 우리 다석 선생님, 마하트마 간디, 톨스토이 같은 어뢰 스승들한테 다다른 거. 그렇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치곡, 치곡부했듯이 우리는 다석, 성인, 간디, 톨스토이 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질 때 지식의 공부 못지않게 어뢰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어뢰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이 혼돈된 대한민국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그 보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41장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제4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 나온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